회사를 그만두고 좋아하는 일로 먹고 살고 싶어서 자, 이제 당신은 창업을 결정했습니다. 나만 믿고 따라오세요. 더 끌리더라고요, 이 책이. 초라한 창업이라는 개념을 알려주거든요. 오프라인 창업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하고 싶다. 갑자기 저희가 초라하게 창업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라는 책을 무인양품 타임스퀘어점에서 우연히 만나가지고 너무 재밌게 읽었고 하루 만에 읽었죠. 둘 다 완독하고 만났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카메라를 켰습니다. 또 저희를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간략하게 소개를 하자면 현재 저희는 회사를 그만두고 둘만의 일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좋아하는 일로 먹고 살고 싶어서 그러한 관점으로 인생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맞습니다. 하루키가 지은 책이거든요. 무라카미 하루키 아니고요. 야우치 하루키. 괜히 그냥 하루키라고 해서 더 끌리더라고요, 이 책이. 나는 초라하게 창업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이 제목에 끌려서 일단 책을 훑어봤고 목차라든지 내용이 되게 흥미롭더라고. 스텝 1. 이제 하기 싫은 일은 그만하자. 내 얘긴데? 창업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 초라하게 할 수도 있고 그 방법을 한번 소개해줘 볼 테니까 참고해라. 이런 게 우리 현재 고민하고 있는 주제하고 엄청 맞닿아 있어가지고 이거 사서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이 확 끌렸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읽어봤더니 그렇게 두껍지 않아서 가볍게 읽었지만 내용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맞아요. 이게 저희가 받은 인상이었죠. 나만의 일, 사업, 창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이유가 스스로 지금 저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 중에 있는데 저는 이제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못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게 여기 야우치 하루키 저자도 똑같이 그걸 본인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심지어 이분은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고 학교를 왔다 갔다 하는 게 힘들 정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예 회사 생활은 안 맞겠다라는 걸 학창 시절에 느끼고 아예 취업을 시도하지도 않았었대요. 만약에 취업을 했더라도 오래 못 버티고 나와서 사업을 했을 거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이분도 본인을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게 느껴져서 좋았어요. 그래서 이 책의 시작은 창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라는 질문으로 시작돼요. 제대로 한 방 터져서 성공하면 부자가 되고 실패하면 빚만 잔뜩 떠안는 그런 도박이나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을 생각한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생각해보면 나도 그랬던 것 같아. 나도. 그래서 두려워. 잘해야 되고 남들이 보기에도 멋져야 되고 성공하면 진짜 다행인데 잘 안 됐을 때 빚 떠안고 그냥 재기할 수 없을까봐 사실은 두려운 마음도 한편에 있었거든. 그런데 이 책에서는 창업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거창한 창업보다는 초라한 창업이라는 개념을 알려주거든요. 이 초라한 창업이 뭐냐면 뭔가 막대한 초기 자본금이 필요 없어. 그리고 특별한 기술도 필요 없어. 그럼 어떻게 창업을 시작하는 거지? 라고 궁금하실 텐데 그거에 대해서 알려줘요, 방법을. 그러한 새로운 개념과 실천 방법에 대해서 알려줘서 되게 신선한 충격을 받았던 책이었습니다. 초라하게 살아도 괜찮다. 그리고 초라한 창업이 대단한 창업보다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냥 너대로 살아. 그래도 돼 하는 용기를 되게 얻었어. 끝까지 재밌게 읽었고 거의 마지막쯤에는 감동적인 이야기도 나오더라고. 눈물을 약간 뻥치지 마. 아니 진짜로 흘릴 뻔했거든. 그래? 저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단 창업을 해보기로 했는데 결심하게 된 방법 중에 하나가 일단 할 수 없는 것을 하나씩 지워나갔대. 이게 속어법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할 수 없는 거,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나씩 지워나가는 거야. 일단 이분은 조직에 들어가서 월급 생활자가 되는 걸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했대. 본인의 특성상. 그래서 그 월급 생활자를 지웠고 이렇게 하나씩 지워나가다 보니까 결국엔 창업에 도달하신 거지. 지금은 사업이 번창해서 매각하는 프로젝트도 있고 프랜차이즈도 많이 생겨가지고 총괄 매니지먼트를 하면서 초라한 창업 컨설턴트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럼 사람들이 뭐야 원래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당신 그렇게 창업 좋아하고 컨설턴트 하고 있지만 사실상 갑자기 잘못되면 빚더미에 앉는 거 아니냐? 그럼 불행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대. 근데 본인은 행복의 기준이 되게 초라한 기준이기 때문에 아내랑 자식이랑 잘 먹고 잘 사는 게 내 행복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 기준에서는 자기는 성공한 사람인 거다라고 적어놓으셨는데 멋있더라고. 나도 그 부분 읽고 아 맞아 성공의 기준은 나한테 있지 이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실제로 읽어보니까 성공했더라고요. 겸손하신 거였어. 시작은 초라했는데 어. 결과적으로는 되게 잘 풀려가지고 잘 맞아. 됐더라고요. 좋은 내용이었어. 저자가 응. 이 책을 통해서 결국 가장 하고 싶은 말이 이거래. 당신은 괴로운 일을 할 필요가 없다. 위로가 되는 말이에요. 굳이 괴로운 걸 알면서도 지속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는 하고 싶은 일을 하자라는 게 이 책의 시작이고 스텝 1. 하기 싫은 일을 그만하자라는 얘기인 것 같아. 이게 근데 시작은 월급 생활자로 해야 한다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잖아. 우리 세대에도 그랬고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더 그랬고 오래된 생각이 종말됐다고 하더라고. 송기령님의 시대예보 핵개인의 시대를 읽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던 부분이 있는데 사람들은 왜 다 월급 생활자가 되려고 하는 걸까? 시작을 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직장에 들어가고 대기업에 가면 인생이 이제 풀리고 성공하는 거라고 치부를 해버리는 걸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국가가 고도 성장할 시기에는 회사가 막 생겨나고 성장을 했지. 월급도 오르고 집을 사면 집값도 오르고 사회가 성장하고 있으니까 자식 둘셋 낳아가지고 대학 보내고 이런 게 다 가능했고 그런 시대가 있었고 근데 지금은 IMF나 버블 경제를 겪은 회사들이 인원을 감축하고 잘 늘리지 않을 뿐더러 월급은 잘 안 올려주고 한 명한테 많은 일을 시키려고 한대. 회사들이 그렇게 진화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런 이유로 우리가 다들 월급 생활자만 돼서는 불행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현실이 그렇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만약에 그게 맞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만두거나 시작하지 않는 것도 좋고 그런 사람들이 읽으면 좋은 책이다. 이런 소개를 하고 있어. 우리도 회사 다닐 때는 끙끙거리면서 언제까지 다녀야 하나 하면서 몇 년을 다녔잖아. 근데 그만두고 나니까 왜 이런 선택을 이제 했지? 진작 왜 할 수 없었지? 주변에 친구들 보면 비슷한 환경에서 자랐던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회사 다니는 친구들밖에 없는데 그들도 힘들다고 하거든. 회사 다니기 싫다고 하죠. 출근하기 싫다고 하고 근데 왜 이렇게 다들 못 그만두지? 그런 이유가 참 궁금하고 안타깝죠. 우리도 안타까움을 벗어나진 않았는데 창업을 하고 사업을 해보려고 하니까 실패할까봐 두려워가지고 시작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책을 통해서 굉장히 용기를 얻은 것 같아요. 월급 생활자라는 선택이 더 이상 최선의 선택은 아닐 수 있다. 왜 우리가 그러면 아직도 요즘 20살들은 어떤지 사실은 잘 모르겠는데 왜 아직도 그럴까?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이 있거든? 다크호스? 다크호스라는 책. 우리는 표준화된 진로 코스를 밟아왔다는 거지. 정규 교육 과정을 밟고 대학에 가서 기업에 취업하는 형태의 어떤 표준 모델이 있고 이게 국가나 기업이 원하는 시스템이라는 거 아니야? 맞아.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고 사회가 원하는 게 그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틀을 벗어나서 사고를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다. 아까 나한테 얘기해준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가 그 틀을 벗어나서 창의적인 생각을 하려고 하면 그 표준화 모델이 다시 모래처럼 막 시야를 다 가려버린다고 했잖아. 그 말이 여기서 하는 얘기랑 비슷한 것 같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는 이 표준화된 기업에 들어가는 형태가 아주 정답인 사회에 살아왔지만 그리고 그렇게밖에 사고를 할 수 없지만 현실은 이제 아닐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리고 직장 생활을 힘들어한다고 나고자는 아니래. 이 얘기도 되게 위로가 되더라. 스스로 사회 부적응자라고 표현하고 다니는데 나고자가 아니라고 하네요. 감사합니다. 월급 생활자가 하기 싫어졌으면 그냥 그만두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그만두는 행위 자체가. 쉽게 설명해주는 표현이 있었거든. 우리는 일종의 계약을 통해서 회사에서 내 시간을 팔고 돈을 받는 건데 계약은 파기하면 되는 거다. 그 계약이 지금까지는 좋아서 따랐지만 자꾸 계약 위반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 회사가 야근하면 돈 준다고 했는데 안 주고 초과 근무시키고 그 계약은 그냥 종이 찢어버리듯이 파기하면 그만이래요. 스텝 2가 초라한 창업의 원칙입니다. 자, 이제 당신은 창업을 결정했습니다 하면서 이게 나만 믿고 따라오세요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시죠. 시뮬레이션 하게 되더라고. 사업 계획서, 은행 대출 잔뜩 알아보고 가게를 어디에 얻어야 할지 골머리를 싸맬 거 아니야. 현재 우리처럼 시작은 못하고 계속 시간만 흐르고 일단은 다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다 필요한 거는 초라하지 않은 창업이지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건 초라한 창업이다. 궁금하지 않아? 생활의 자본화가 있고 자산의 자본화가 있는데 생활의 자본화는 내가 먹을 야채를 기르는데 남은 야채를 가지고 등교를 해서 도시의 야채 가게에 야채를 팔고 돌아오면 운송비 제로. 내가 원래 먹으려고 재배한 야채니까 재료비도 사실 그렇게 많이 안 들었지. 씨앗만 심은 거니까. 그런 식으로 생활의 자본화가 필요하고 둘째 자산의 자본화라는 게 있는데 집에 자동차가 있다고 칩시다. 그 자동차가 사용할 때는 하는데 안 할 때는
주차장에 받쳐 있잖아. 그 차를 이제 렌트해서 빌려줄 수 있다면 내가 가진 자산으로 자본을 만들 수 있는 자산의 자본화라고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그 생활의 자본화 이런 예도 있어. 예를 들어 우리가 카레를 만들어 먹으면 2인분을 만들겠지? 근데 10인분을 만들어. 8인분이 남잖아. 먹으려고 만들었는데 남아서 판매합니다. 이렇게 하면 사실 2인분을 만들 때보다 5배의 돈이 들어가진 않거든, 원가가. 나머지 8인분을 판매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생활은 생활대로 하는데 돈을 벌 수 있는 생활의 자본화가 있는 거다. 여기서 핵심은 그 나머지 8인분이 팔리지 않더라도 어차피 내가 먹으려고 만든 카레이기 때문에 내일 먹으면 된다. 그래서 망할 일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죠. 이런 얘기도 있지. 벌어들인 돈으로 생활하겠다는 생각부터 버린다. 나도 이렇게 생각했거든. 사업을 하면 제품을 생산해서 재고를 쌓아놓고 있다가 판매 개시해서 판매를 하는데 팔고 나서 남은 돈으로 생활을 한다 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고. 월급 생활자들의 사고 방식이래. 막 그런 것 같아. 노동 시간을 팔고 월말에 들어오는 월급으로 생활을 하는 거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사업을 할 때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 이제 기초적인 마인드를 다져주신 거고. 초라한 창업의 원칙이 이렇고 이 원칙을 알았으니까 이제 시작해보자. 더 많은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알려준대. 스텝 3. 초라한 창업을 시작해보자. 창업을 하려면 큰 돈이 필요하다는 거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하거든. 재밌는 얘기다. 어딜 가나 쓸데없이 참견하는 사람은 있는 법. 있죠. 무슨 일만 하려고 하면 그런 일에는 거금이 드니까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라고 하는 각오의 아저씨가 한 명씩 있대. 있어. 각오의 아저씨의 이야기에 따르면 아이 한 명 키우는데 2억은 든대. 근데 자기가 자라보고 또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그렇게 돈을 안 들이려면 안 들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 가게를 여는 것도 똑같대. 돈을 들여서 하려면 몇 억이 있어도 부족한 거고 안 들이려고 하면 500만 원만 있어도 창업할 수 있다고 하네. 그러니까 자기만의 방식이 다 있는 건데 누가 정해놓은 방식을 따르려고 하니까 그런 것 같아. 각자만의 방식을 찾아서 할 수 있는 자본으로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가게에 돈을 안 들이는 방법 중에 되게 참신한 방법을 하나 알려줍니다. 프랭키가 되게 마음에 들어하는 챕터였어요. 저는 이 책에서 이 부분을 제일 좋아합니다. 어떤 부분이죠? 나는 오늘부터 가게에 살기로 했다. 음. 이 책의 54페이지 부분이거든. 예를 들면 이 집도 월세라고 생각을 해보자. 은행에 빚을 빌려서 샀다고 해도 이자가 계속 나가는 월 부담금이 있잖아. 근데 가게를 얻으면 또 월세가 나가지. 가게에서 장사가 안 되면 고스란히 이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가게에서 살기로 했대. 신박해. 가게가 집이 되는 거고 밤에는 잠을 자고 낮에는 장사를 하는 거야. 아까 얘기했듯이 카레도 만들어 먹으면서 남은 8인분을 파는 거지. 또 한쪽 텃밭에 야채를 재배하면서 남은 야채를 판매하는 거지. 낮에는 그렇게 장사를 한대. 손님들은 가게가 열려 있으면 일단 이런데 가게가 있어? 하고 들어오긴 한데 근데 다들 지갑을 열진 않는다는 거야. 근데 그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거든. 이유는 어차피 기본적으로는 여기가 집이니까 장사가 안 돼도 상관이 없다. 원래 자기 집에 산다고 누가 돈을 주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 사고방식은 생각도 안 해봤어. 너무 창의적이면서 재미있는 방식이더라고. 하루에 한 명만 와서 사주면은 난 그냥 땡큐인 거지. 그냥 무조건 그건 순이익이잖아. 나가는 돈이 없어. 이 개념이 너무 좋았어. 그래서 나도 이 책을 읽고 상상을 해보게 되더라고. 내가 만약에 오프라인 창업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하고 싶다. 그리고 이거 책 읽기 전에도 내가 말했었잖아. 맞아요. 이상적인 집이 있는데 협소한 2층 집을 꿈꾸고 있고 1층은 뭔가 열려있는 가게나 또는 우리만의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무실 겸 가게가 되는 거죠. 가게가 되는 거고 2층은 잘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라고 꿈같은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책 표지에도 그렇고 자꾸 이런 2층 주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리고 있는 어떤 모습이랑 되게 비슷해서 재밌었던 것 같아. 저는 좋았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는데 사업이란 아이디어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래.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알고 주변 사람들과의 연결이나 주어지는 환경, 그런 조건을 바탕으로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그걸 사업화를 해야 된다고 적혀 있어. 그럼 이키가이랑 비슷하지? 그러네. 그게 바로 생활의 자본화나 내가 가진 어떤 능력의 자본화 이런 게 될 수 있겠네. 사실은 내가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된다는 개념 알고는 있었어. 근데
근데 막상 그걸 연결지어서 사업을 하려고 했더니 잘 시작이 안 됐거든? 그 이유가 멋있어 보이고 싶은 걸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 근데 이 책에서는 아이디어로 출발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걸로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시작해야 지속 가능할 수 있는 것 같아. 사업이 적자가 나더라도 계속 버틸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이 방법이 굉장히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이디어를 내서 사업을 시작하는 게 X라고 표시가 돼 있잖아. 이 도표를 보고 신선했거든. 나도 이 X 쪽이었던 거야. 아이디어를 낸다고 하는 게 꼭 필요한 첫 번째 순서였다고 생각했어.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좋아하는 것 중에 남들이 하지 않는 어떤 참신한 아이디어를 먼저 발굴해서 그리고 나만의 독창성을 또 아이디어로 내가지고 이걸 사업화를 해서 남들이 보기에 굉장히 멋져 보여야 한다는 그런 추상적인 개념을 갖고 있었거든. 나도 그랬어. 근데 여기 그런 게 X라고 X. 딱 X표가 쳐 있어가지고 궁금해서 이걸 보게 되더라고. 결국은 아까 얘기했던 거지. 카레를 진짜 좋아하고 오늘 만들어 먹을 거야. 10인분 만들어서 남은 8인분을 판매하는 가게를 차려라. 충격적이지 않아? 그런 사고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 이렇게도 창업을 할 수 있고 가게가 될 수 있다는 개념. 그 개념에 완전 충격을 받았어. 초라한 시작 할 수 있겠다. 나도 그런 자신감도 생겼죠. 덕분에. 이 책에서는 초라한 시작을 할 수 있고 오히려 훨씬 좋다고 얘기해. 아예도 손해가 없다는 거죠. 대량 생산해서 마케팅 열심히 해서 파는 그런 방식은 실패를 했을 때 재기할 수 있는 부자들이나 대기업들이 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내가 공감됐던 얘기가 또 있었거든. 98페이지, 99페이지인데 스트레스 제로 환경이라는 부분이거든. 소개해줄게. 요즘 취업 준비생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뉘는 것 같대. 원하는 회사로 이직하는 걸 전제로 일단 돈이 되는 기술부터 빨리 익히자라는 부류하고 큰돈 안 벌어도 상관없으니까 쉬엄쉬엄 편하게 일하자. 그 두 부류래. 정리하면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해서 돈 벌거나 편한 일로 설렁설렁 에코모드로 살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다고 하거든. 난 에코모드였던 것 같다. 회사에서는. 근데 뭐가 됐든 기분 좋은, 즉 스트레스 없는 환경이 아니면 일하지 않는 시대가 된 거다. 이 두 부류 모두 목적이 있다는 거지. 첫 번째, 원하는 일로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부류는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할 동기가 있는 거지. 이게 아니라면 원하지는 않지만 내 몸이라도 편하자. 육체적인 스트레스를 제로에 가깝게 만드는 형태가 이제 나타난 거야. 어쨌든 결론은 뭐냐?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걸 좋아한다 라는 게 결론이야. 결국은 좋아하는 일 찾고 싶고 하기 싫은 일을 하기 싫잖아. 그걸 여기서 설명하는 바에 따르면은 어떤 일을 할 때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면 좋아하는 일이 할 수가 없다. 이제 스텝 5. 초라한 가게를 유행시키자. 어떻게 유행시키냐? SNS랑 유튜브를 활용하자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광고 홍보비는 단 한 푼도 필요 없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가장 바람직한 광고의 형태는 입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입소문, 진정성을 중요시 생각하는 거죠. 이 책에 대해서 소개하는 영상을 찍어봤는데 저희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거 첫 번째, 초라하게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초라하게 시작하는 게 거창하게 시작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방법이다. 시작하기도 좋고 망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그 개념을 완전 생각지도 못했는데 배우게 됐어. 그리고 아이디어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과 자원이 뭔지 고민하고 그걸로부터 시작을 해야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기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뭔지를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알고는 있었는데 또 다르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저한테 더 솔직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내 내면을 들여다보는 계기가 됐다? 그리고 이 책은 지금 당장 회사를 다니기 힘든 사람, 아르바이트조차 힘든 사람, 그리고 구직 활동은 하는데 취업이 안 되는 사람,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든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읽으면 좋은 책일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